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정시 전형에서 빵꾸가 나는 대학과 학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자, 정시 전형에서 이 빵꾸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정시에서 그 대학의 그 전공이 뭐 예측 점수라든지 뭐 커트라인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터무니없는 점수를 가진 학생이 원서 배치를 하고 이게 예비 후보로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추가 합격을 했을 때 그 터무니없는 점수를 가진 학생이 합격되는 사례를 우리가 이제 정시 전형에서 좀 빵꾸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정시 전형에서 빵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뒤에서 좀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 입시는 이쌤은 이 정시 컨설팅이란 결국에 이 학교별로 점수를 환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 대학이 어떠한 수준인지 보통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전공은 굉장히 소수로 제한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전공과 학과 유명한 곳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공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가 이름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원서 배치에 도움을 주는 게 저 입시는 이쌤이 말하는 정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입시는 이쌤 저에게 선생님 정시 컨설팅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컨설팅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본인이 혼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도움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원서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넣은 후에 이 합격 결과가 한 달 후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원서를 넣기 전까지 이러한 간절함을 이용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 컨설팅 업계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저희 쌤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시 전형 빵꾸와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빵꾸 찾아주는 이 정시 컨설팅 또는 뭐 정시 설명회가 존재할까요? 저 이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설명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설명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올해 좀 빵꾸가 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대학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올해 빵꾸가 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설명회를 들으러 온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렇게 몰려버리면 빵꾸가 날까요? 빵꾸가 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컨설팅 받으라고 보통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이제 직접 빵꾸를 찾아주겠습니다 하고 빵꾸 찾아주는 그 정식 컨설팅을 할 텐데, 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학에 어떠한 빵꾸 나는 학과가 본인이 뭔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정말 뭐 수십 개의 학과가 빵꾸가 날 거라고 본인이 계산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계산값들이 뭔가 되게 잘 맞아서 빵꾸가 나는 학과를 찾더라도 그러한 학과는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빵꾸를 찾아주는 정식 컨설팅으로 입소문이 나고 예를 들어서 되게 홍보를 잘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컨설팅을 신청을 할 텐데,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소수의 빵꾸가 날 것 같은 그 전공을 중복적으로 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쌤 누가 그렇게 좀 양아치같이 그렇게 뭐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실제로요, 오늘 제가 또 어떤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치동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컨설팅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업체인데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저 이쌤도 학생들을 정식 컨설팅을 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가 뭔가 빵꾸가 날 것 같네?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살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학생을 상담을 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이 학생에게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빵꾸 나는 그런 배치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이지, 난 올해 빵꾸를 무조건적으로 찾아낼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컨설팅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극적인 그런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휩쓸리시면 본인이 나중에 피 봐요. 물론 그 10명의 빵꾸 찾아주는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10명에게 중복적으로 하니까 1명, 2명 정도는 그 빵꾸가 나는 그런 계산값이 맞아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 9명과 8명은요, 그 1명, 2명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 배치가 그 친구들보다 약해서 불합격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앞에서 점수가 끊기든 아니면 내가 맨 꼴찌로 내가 불합격을 맞이하던, 불합격은 불합격입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는 이 입시 기관들의 배치 점수와 예측 점수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러한 기관들이 발표하는 예상 점수는요, 말 그대로 예상한 점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책임을 지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결과값이 뭐 예측값이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관 진짜 잘못됐으니까 나 책임져,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책임감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우리 대형 기관, 우리 생각보다 입시 기관들 중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대형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대형 기관들은요, 어느 정도의 그런 연구원들이 통계와 이런 표본 분석을 통해서 경향성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소형 기관, 사실 뭐 되게 그런 작은 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예측 점수를 발표하는 거는요, 보통 본인의 감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대치에서 되게 좀 유명한 기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좀 약간 정시 쪽 관련된 쪽이 있는데 제가 뭔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측 점수를 뽑아내는 것이 실제 그런 감으로 예측 점수를 뽑는다고, 저 이 쌤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되게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예측 점수를 뭐 참고는 하셔도 되지만 맹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이렇게 믿으시면 아마도 올해 정시에서 좀 피볼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 가나다 군별로 공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최상위권 대학, 뭐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별로 공식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이 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스카이 밑으로는요, 군별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카이를 떠나서 이제 인서울권역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나 뭐 거점 공립대까지 내려가면요,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별로 공식화해서 여러분들께 뭐 컨설팅을 하는 이런 건 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최상위권 학과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학교랑 학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군별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게 나겠죠. 그럼 이러한 계산값들은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아래 그냥 우리가 좀 더 그냥 이렇게 선을 긋자면 스카이 밑으로는 사실 군별 경우의 수는 정말 너무 다양해서 좀 이 공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에서 빵꾸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이쌤이 빵꾸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 4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정시 점수 그리고 원서 배치 상황들에 좀 대입시켜 보면 아무래도 올해 뭐 빵꾸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지원을 뭐 상중하 라인으로 했을 때 좀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먼저 1번, 작년도 입결 자료로 인해서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작년 입결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자, 보통 입시기관들이 과거의 입결 자료를 기반으로 그런 경향성을 고려해서 보통 배치 점수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입결 자료로 그러한 배치 점수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입결이 좀 상위권으로 잡혔던 전공들의 경우는 이 배치 점수 자체도 좀 높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 요소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대형 정시기관들이 배치 점수나 뭐 예상 점수 같은 경우가 좀 높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까 제가 1번에서 말했던 내용과 사실은 좀 흐름이 이어지죠. 자, 요즘에는 이 대형 기관들이 뭔가 배치 점수를 가지고 뭐 배치표를 쫙 펴가지고 여기 지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원서를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진학사라든지 이런 되게 정시에 되게 강한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본인들의 원서를 한번 가상으로 좀 넣어보고, 실제 그런 가상에 넣었을 때 내가 이 그 전공에서 몇 등인지를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앞에 있는 등수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정시 기관들이 이 배치 점수를 뭐 이렇게 높게 잡는다고 해서 뭐 그 학과가 무조건 빵꾸 난다 이런 시대는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심리적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는 있는 거겠죠. 빵꾸가 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최초합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줄 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빵꾸가 나기 위해서 내가 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최초 합격한 친구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최초 합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빠져주려면, 다른 대학으로 빠지려면, 그럼 그 친구들이 상, 중, 하로 원서를 썼을 때 그 대학이 하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로 썼다는 건 안정적으로 썼다는 건데, 이 친구들이 혹시나 상향이나 적정 라인으로 쓴 학교가 불합격됐을 때 그 안정으로 쓴 그 학교만 붙었을 때 그래도 대학에 다닐 만한 그 매력을 느끼려면 전공 자체가 취업과 굉장히 매력적인 전공이거나, 또 전공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여기 대학 이름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 전공은 좀 다녀보면 내가 진로에 있어서 좀 괜찮을 수 있어 해서 매력적인 전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눈치 게임에서 성공할 때입니다. 저 이쌤이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빵꾸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는 이 눈치 게임에서 성공할 때라는 거 꼭 살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건 원서를 넣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어찌됐던 간에 예비 번호를 받고 그 번호가 합격권 안에 들어갔다면 그건 그냥 합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시간 원서의 흐름을 좀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시 원서를 집어 넣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적표가 나오고 그걸 다 계산기를 두드리진 않을 거예요. 보통 대형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들을 좀 활용할 텐데, 사실 저는 진학사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정시 원서를 넣는다라고 하면 진학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단 활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진학사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서의 흐름을 좀 읽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나다군에서 이 점수를 갖고 있는데 가군에는 어떤 것, 나군에는 어떤 것, 다군에 어떤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확인을 한다면 아무래도 나보다 점수 높은 친구들이 내가 지원한 이 대학보다 다른 대학에 뭐 다른 전공 더 매력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00% 맞지 않아요. 실제로 원서 배치를 그것과 다르게 하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진학사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동일 군별 이 대체학과가 존재하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군에 어떠한 A 대학 B 전공을 넣을 거야. 근데 A 대학의 그 B 전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C 전공, D 전공, 여러 전공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전공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쓴 그 전공이 좀 약간 무색무취야. 뭔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완전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냥 무난한 학과예요.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빠져나갈 수 있겠네, 좀 못 빠져나겠네, 여기를 낙원으로 이 대학을 쓴다면 이 전공만 넣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집 인원 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적은 인원이 있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는 그런 뭐 전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률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똑같은 경쟁률이더라도 모집 인원이 적다면 뭔가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집 인원수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쟁률도 아무래도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수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경쟁률과 정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경쟁률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시 경쟁률은 아무래도 뒤에 좀 정시도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또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아이들이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경쟁률을 보고 좀 계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기반으로 환산 점수를 때리고 그래서 예측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이런 기준점들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쟁률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되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좀 입시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시 빵꾸 나는 대학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